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짜가 바뀌었어요. 이 공식 선거 개시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2월 16일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이 천옥현의 안보정론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이 부산까지 어제 하루에 딱 달려갔습니다.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갔는데 완전히 성공적 이 하루 일정, 개시 일정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말이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것을 본인도 많이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하 언론에서 대서 특필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산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 그만큼 이제 지지자들이 흥분을 하고 뭐 여로하고 연호를 하고 또 이 박수갈채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즉석 연설도 하고 그야말로 이제 어퍼컷 딱 세리머니 해가지고 화끈하게 승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부산에서 휘나레를 장식했는데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준석 대표는요, 이 봉고차 라보를 타고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힘차게 유세 활동에 들어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산 일정, 마지막 일정을 여러분께 좀 드리면, 한마디로 인해서요, 이 부산에서 이 지지자들에게 이제 어퍼컷 세리머니를 통해서 이 주먹을 펄쩍 쥐고 환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부산에 있는 부산 진구 젊음의 거리에 마련된 단성에 올라서 그야말로 이제 어퍼컷 세리머니도 보이고, 또 이 두 팔을 딱 들어가지고 무대를 돌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도 하고, 자, 그러면서요, 현 정부를 향한 강한 비판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런 정권은 처음 봤다. 오죽하면 공직상을 밖에 모르는 제가 이 앞에 서겠다. 이러면서요, 이 대장동 사태를 거론하고,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을 갖고 무려 1조 원 가까이를 받아갔는데,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는 그런 마법을 보여줘야지 왜 몇 사람한테만 그렇게 했느냐, 그게 유능한 행정의 달인이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환호에 대해서요, 이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고, 또 이 양팔을 들어서 이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이런 의미하는 V자를 보이기도 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 지지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 앞으로 20여일 남았다. 그때까지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전진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요, 오늘 부산 젊음의 거리에서는 지난 12월 4일날 이준석 당대표하고 커플 후드티를 입고 말하자면 부산 시민들에게 인사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 이준석 대표는 말하자면 이 봉고차를 돌고 타고서 지금 유세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도 아니 왜 유세차를 안 타고 봉고차를 탔느냐,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유세차가 아닌 용달차, 그러니까 용달차예요. 용달차, 좀 아는 용달차인데, 라보라고 하는 소형 용달차를 탄 이유는, 이 유세차를 탈 경우는 이제 골목골목 딱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기동성도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동성이 뛰어난 이 봉고차를 탔다. 유세차는요, 5톤짜리고, 이 용달차는 불과 한 1.5톤에서 2톤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5톤짜리 유세차는 이 앵커를 받고 또 이 자리 잡고 LED 스크린을 올린다 보면 시간이 다 갈고 교통 흐름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석구석 다닐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 정책을 홍보하려면은 봉고차가 좋겠다. 그래서 봉고차를 탔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때 봉고차를 타가지고 그러면서 청년들 유세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된 이 경험에서부터 이러한 봉고차를 탄 것으로, 그리고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들고 말하자면 부산 시민들에게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모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제 저녁 8시부터는요, 금정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 토크 콘서트도 열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지지 열기를 담아오려는 그런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어제 첫날인데요, 우리 야당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과 추미애, 그리고 송영길,
또 양부남 선대위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 4명을 지난 11일 날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 계속 추미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포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무속인 조언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분명한 허위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 4명을 말하자면 대검에 이 서울중앙 대검이군요. 대검에 고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국민의힘에 있는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피고발자 4명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퇴직 시절에 무속인 건진 법사에게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고 건진 법사 조언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방송, 소셜미디어,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연달아 유포했는데 허위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즉 민주당에서 윤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후보는 당시 강제 수사가 개시될 경우에는 방역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대본의 입장을 반영해서 영장 반려를 지시했고 건진 법사에게는 문의한 사실 전혀 없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선 정국을 어떻게든지 흔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속인 프레임으로 유권자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맞고발전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오늘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 법인카드 쓰고 이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서 보면 한 330여만 정도의 이 국민 세금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본 바 있는데, 오늘 이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이 그게 아니고 오늘 이제 국민 명세서를 청구했어요. 국민 명세표. 착복한 국민 세금을 즉시 갚으라. 이런 취지로.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 명세표를 청구한다. 국고 손실부터 메꾸는 것이 도리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에 이 녹취록을 통해서 이 제보자 A씨가 폭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 청구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법인카드를 쓴 것이 약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배씨하고 제보자 급여 총액만 어림잡아서 3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배씨의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이에요. 5급 공무원으로서 성남시에서 8년, 경기도에서 3년, 8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급을 갖다가 전부 다 합치면 제보자인 7급 공무원도 말하자면 한 90% 이상이 김혜경 씨의 심부름으로 심부름하다가 말하자면 심부름하는 것이 본인의 직무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봉급을 전부 다 합칠 경우에는 대충 3억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이 체어맨과 제네시스잖아요. 완전히 사적으로 이용해왔고, 자택에 주차시켜놓고 이용해왔는데, 차량 렌트비, 개조비, 그 다음에 기사 인건비, 이거를 합치면은 최소한도 1억 3천만 원 된다. 1억 7천만 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벌써 이제 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음식과 관련해서 이 법인카드를 쓴 거. 그러면은 2021년 5월달 한 달 쓴 영수증 돈이요. 4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만 썼으면 11년 동안에 걸쳐서 2020년도, 10년도부터 21년까지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억 7천만 원에다가 법인카드 6천만 원이 넘으니까 5억 3천만 원의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갚아라.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아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요, 이 국민의당 그야말로 참 불행하게도 버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2명이 생명을 거두고, 그리고 이 강원도 원주에서는요 1명이 똑같은 사연으로 굉장히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 국민의힘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이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총점검하라, 이러한 지침을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에 사고가 나가지고요, 당시 이춘상 보좌관이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무속신앙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무속신앙 문제를 이 민주당에서 말이죠, 가장 집요하게 제기하는 사람이, 물론 뭐 이재명, 추미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김의겸이에요. 그래서 김의겸이가 오늘 또 말이죠, 이 지금 이 무속신앙 문제와 관련해서 이 과거의 한 행사를 인용해 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2018년도 9월 9일에 있었던, 충주에서 있었던 수륙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륙대제 행사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등이 윤석열 후보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대표 이 연등이 달려 있었는데, 이 연등이 달린 것을 이유로 해서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비판문을 내놓고 있어요. 여기에 맞붙어서 우리 국민의힘 선대 본부 측 이양수 대변인은 바로 김의겸 사퇴하라, 그리고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야말로 지금 현재 최근에 민주당 선대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5살 의식을 치렀다,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주술 문제를 제공한 거에 관해서 우리 쪽에서도 맞불 작전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김의겸이가 들고 나온 것은요, 바로 이 엽기 굿판인데, 이 소 가죽을 벗겨서 제물을 바치는 행사, 이것이 2018년도 9월 9일에 충주에서 있었던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에서 있었던 소의 가죽을 벗겨서 제물을 바치는 행사, 이거를 갖다가 지금 누굽니까, 김의겸 의원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등을 한 건데, 이걸 보면 이 그야말로 이 엽기적인 굿판에 윤석열 후보 부부가 다 동원됐다, 이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도요, 이양수 대변인이 이판 해명도 하고 그리고 또 지적도 하고 있어요. 당시 행사 영상을 보면 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등도 있었고 대통령이라고 적힌 등도 발견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무속과 주술에 휘둘린 사람들이라 되냐, 이렇게 역공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민주당 선대위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 후보를 저주하기 위해서 밀집 인형을 만들어 갖고 목과 두 팔 그리고 두 다리를 토막내는 5살 의식을 이제 치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라. 과연 이게 그 당사자가 그냥 사과하고 임명장 반납하는 정도로 끝낼 만한 사안이냐, 이렇게 지금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김의겸이 하고 우리 선대의 측하고 어제 두 번씩에 걸쳐서 반박과 재반박하는, 다시 또 반박하는 그런 맞불 대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말이죠, 그 당시에 이 행사를 주관한 사람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서모 씨다, 즉 이렇게까지 실명으로 서모 씨가 당시 이 행사를 주관한 사람이 사무총장이 있던 단체가 그 당시 행사를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이 사람들이 모두, 그러니까 이 민주당 측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와 이 김건희 대표를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를 본다면, 그럼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무속 집단이고 무속과 그다음에 주술에 휘둘리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정도를 벗어나면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요, 당시에 말이죠, 이 행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2018년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의 후보의 후보 캠프에서 불교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작년 9월에는 7개 종교 단체가 여의도 극동빌딩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때 지지자들을 대표해서 지지 선언을 낭독한 이 서모 씨로 알려져 있고, 당시 2008년도 이 행사는요, 사무총장으로 있던 대한불교 종정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요, 이 김의겸 의원이 소가죽 굿판, 그리고 윤석열 부부의 연등이 있다, 이걸 갖다가 비판하다가 오히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주술에 휘말린 사람, 이시종도 주술에 휘말린 사람, 이러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요. 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재래불교,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요, 내가 자칭 불교도라고 판단하는 국민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겠죠, 당연히. 그 정도로요, 불교는
사실상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종교 중에 하나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우리 사찰도 정식 조계종의 사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찰도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찰들이 있고, 또 스님들도 이 종파들 또 달리하는 스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영리학 공부한 사람들이 뭐 소위 이제 점 본다. 그래서 점을 봐주기도 하고, 또 이 점 봐가지고 아 올해 운수가 안 좋다. 그러면 뭐 흔히 얘기하는 좀 구출하라. 이런 얘기도 하나의 토속 이 신앙으로서 일종의 이제 뭐 미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요 아주 그냥 흔히 있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왜곡해서 무술에 넘어간다. 이 무술에 넘어가는 사람이 대통령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우리 국민들의 이 불교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그 역풍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세게 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윤건영, 뭐 아주 실세 중에 실세잖아요. 윤건영 의원이 과거에 말이죠, 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 있을 때, 말하자면 그 밑에 있던 직원을 갖다가 백원우 민주당 의원 인턴 직원으로 해서 봉급을 타개한 거. 그래서 당시에 말이죠, 이 회계를 담당했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김한희 씨가 이거를 폭로했어요. 폭로를 하니까 이 법세련에서 2020년도 6월 달에 바로 윤건영 의원하고요, 백원우 전 비서관을 고발했어요. 이 고발했는데 이것이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남부지검이 고발 1년 5개월 만인 작년 11월에 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약식 기소하면서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는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하다. 그래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3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고 횡령 혐의가 사실 주된 혐의인데 이거를 무혐의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이 항고를 했습니다. 이 항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지검에서는 15개월씩이나 묵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법세련이 항고를 작년에 서울고법에 했어요. 12월 14일 날.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제출한 지 작년 12월 14일 날 무혐의 처분의 불법, 말하자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제출한 지 6일 만에 이성윤 서울공검장이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바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아니 이거를 갖다가 6일 만에 기각한다? 이거는 아무리 빨라도 이 정도 사건이 되면 말이죠. 통상 2,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기각했다. 이거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각 처리한 서울고검장의 이런 말하자면 행태에 관해서도요, 이 법률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부지검에서는요, 이 심재 처리가 꽉 애완견으로서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뭉갰죠. 1년 5개월씩이나 무혐의로 처분을 하고. 그런데 서울고검에는 지금 이성윤이가 또 꽉 잡고 있어요. 이 애완견 둘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 경로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슬로건에도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이다. 이런 슬로건을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이 주변에 지지 인사들을 대거 말하자면 동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